이거 먹태깡 먹어보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나요? 먹고 싶어! 근데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준비했습니다. 연초 이후에 옥수수, 소맥이래. 소맥. 이거 소스로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쿠키 영상.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의 징검다리 교두보 시즌3 MC 김지원입니다. 드디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날씨가 벌써 더워지고 있는데요. 모두 벚꽃나들이 좀 하고 오셨을까요? 여기 여의도도 꽃이 굉장히 활짝 폈는데요. 여의도는 정말 계절의 변화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 같아서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소입니다. 자, 오늘 교두보도요, 봄과 같은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 분석할 섹터는요, 바로 음식료입니다. 자, 2023년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사실 작년에 음식료 업종은요, 매우 힘들었어요. 오늘 3월 28일 촬영일을 기준으로 코스피 대비 무려 22% 정도 언더퍼폼했는데요. 하지만 다시 말하면 이 음식료 업종은 역사적인 할인 구간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시점에서 저평가 대표주라고 보는 음식료 업종, 올해는 영업 환경이 개선이 되면서 과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을지 P, 판매 가격, Q, 판매량, C, 비용을 중심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리포트 제목은요, 음식료 업종 봄날이 온다입니다. 자, 리포트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교보증권 리서치부 권우정 책임연구원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머릿속에 있는 투자 감각 깨우러 교두보 시즌3 시작해볼까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 2023년은요, 모든 조건이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작년 음식료 섹터를 잠깐 복기해 볼게요. 자, 2023년 음식료 업종이 유독 힘들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음식료 업체들의 원가 부담이 지속됐습니다. 자, 작년의 곡물가는요,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화됐지만요, 실제로 원재료 투입까지는 약 4개월에서 8개월 정도까지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2023년 상반기까지는 큰 부담으로 작용을 했었던 거죠. 또한 1,300원에서 1,400원대의 높은 환율도 음식료 업종에 꽤 부담이었습니다. 이 음식료 업체의 원재료 수입 의존율은 무려 70%대로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이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이익 훼손이 불가피하게 된 겁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유는요, 국내 식품의 수요 둔화입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소비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악화가 됐고요. 또 높아진 물가 부담으로 가공식품 판매량이 급감했었죠. 국내 식료품 출하지수는 2022년 하반기부터 현재 17개월째나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요, 정부의 물가 안정화 정책 기조입니다. 자, 정부는 작년에 주기적으로 물가 안정 간담회를 개최했었고요. 작년 식품업체들은 물가 안정 정책에 동참해서 13년 만에 이례적으로 가격 인하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음식료 업체들의 실적 부진도 함께 연결되어 작용을 했던 거죠. 자, 이렇게 유독 춥고 힘들었던 음식료 업종, 올해는 과연 반등할 수가 있을까요? 자, 다행스럽게도요, 이번 보고서에서는 올해는 음식료 업종의 영업 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곡물가, 환율, 그리고 해외 확대, 국내 물량 회복 등을 중심으로 음식료 업황 개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업황 개선 전망에 대해서 처음 소개했었던 P, Q, C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비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올해 주요 곡물가의 하향 안정화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곡물 생산량과 재고율은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프를 보이시는 것처럼 곡물 투입가 부담도 올해 완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으로는 판매량입니다. 자, 먼저 해외 확대를 기점으로 식품 업체들의 판매량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5년 동안 가공식품의 수출은 연평균 8.9% 증가하면서요. 국내 식품 시장 성장률인 4%대를 큰 폭으로 상회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올해도 해외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주요 식품업체들은 올해 공격적인 해외 캐파 증설을 계획 중에 있고요. 또 해외 현지 유통망 입점 확대랑 지역 커버리지 확대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식품 물량도 회복 추세에 접어들면서 국내 식료품 출하지수 감소폭이 작년 하반기부터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식품 물량은 전년 대비 낮은 물량 기저랑 출하량 회복 주기를 감안할 시 완연한 회복세에 접어들 전망입니다. 자, 하지만 판매 가격 부분에서는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하에서 적극적인 가격 인상은 조금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정부는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식품업체 대상으로 작년부터 올해 주기적으로 물가 안정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다만 과거의 물가 안정 시기는 총선 이후에 음식료 업종의 상대적인 아웃퍼폼을 했던 경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올해 4월 총선과 음식료 업종의 관계가 무엇인지까지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올해는 음식료 업종의 영업 환경의 개선에 따른 편안한 실적이 기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음식료 업종 지수는요,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단 구간인데요. 펀더멘털 향상은 물론이고요. 업종 심리 개선을 기반으로 음식료 업종의 리레이팅을 기대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따뜻한 봄날의 햇살을 맞이할 음식료 업종의 투자 포인트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투자 포인트 첫 번째로는요, 2024년 곡물 가격과 환율이 편안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곡물가는요, 이미 올해 연초 이후에도 하락 추세를 유지하면서 올해까지도 하락세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4대 곡물가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요. 연초 이후에 옥수수, 소맥, 그리고 대두, 원당은 각각 10%, 17%, 9%, 6%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자, 미국의 농무부도 올해 소맥이나 옥수수, 대두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국내 일부 식품 업체들도 이미 작년 4분기 실적에서 원가 개선 시그널이 감지가 됐습니다. 사실 곡물가를 불안하게 했던 큰 이유로는요. 첫 번째로는 엘니뇨에 기인한 작황 부진 우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흑해 곡물 협정 파기의 지정학적 이슈가 있었던 건데요. 하지만 올해는 엘니뇨 영향은 원당을 제외하고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 여름철의 엘니뇨 발생은 오히려 곡물가를 하락시켰다고 합니다. 즉, 엘니뇨는 곡물 생산량과 가격과는 관계가 제한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환율의 하락 움직임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재료 수입 비중이 70%인 식품 업체들은 원달러 환율 약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원달러 환율은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참고로 저희 교보증권 당사는요, 원달러 환율을 1분기 1,320원, 그리고 2분기에는 1,285원, 3분기에는 1,270원, 4분기에는 1,250원으로 전망하면서 연중 하향 안정화를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요. 해외에는 여전히 확대 중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음식료 내수 시장이 성숙기 단계에 진입한 만큼 급격한 수요 증가는 제한적이에요. 하지만 해외 확대로 판매량의 성장을 이렇게 쭉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최근 5년간 가공식품 수출액은요, 연평균 무려 8.9%씩 성장하면서 국내 식품 시장의 성장률인 연평균 4%를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행히도 해외 시장에서는 K푸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이미지를 좀 보실까요? 작년에는 틱톡에서 냉동김밥을 먹는 쇼츠가 완전 대박이 나면서 주문이 폭증하고 있어서 없어서 못 팔았다고 했었죠. 또 올해 코카콜라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어가 들어간 제로콜라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BTS가 불닭볶음면을 먹는 장면이 콘텐츠로 자주 등장하면서 미국 콘서트에서도 등장을 하기도 했고요. 전 세계 아미 팬들이 한국에 와서 불닭볶음면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K 콘텐츠로 인해서 K-팝, K 드라마보다
K푸드가 훨씬 더 수혜를 받았을 것 같단 말이죠. 자, 그중에서도 미국은요, 성장이 심상치 않다는 겁니다. 자, 구글 트렌드 추이를 좀 살펴보면요. 자, 미국에서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진입 장벽이 있었던 미국 시장에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된 결과로 2023년에는 미국 수출 비중이 중국을 뛰어넘으면서 K푸드에 대한 관심은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정착해가는 과정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투자 포인트 세 번째로는요. 국내 물량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 중에 있다는 겁니다. 자, 보고서에서는 올해 식료품 출하량이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음식료품 가계 지출이 완만한 회복세에 있고요. 그리고 출하량보다 4, 5개월 시차를 두고 선행하는 소비자 심리 지수도 회복 추세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내 식품 물량이 회복 국면에 초입에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몰고 오는 신제품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자, 웰치스, 밀키스, 칠성사이다, 닥터페퍼 등 음료들이 제로를 붙여서 신제품을 출시했고요.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드셔보셨을 소주도요. 뭐 세로, 진로, 그리고 처음처럼도 제로 슈거를 출시했고요. 최근에는 과자에도 제로 과자가 신제품으로 나오면서 생각보다 판매 호조를 지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신제품을 통한 점유율 확대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도 요거 먹태깡 먹어보려고 편의점에 갔는데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드셔보셨나요? 먹고 싶어! 근데 오늘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준비했습니다. 바로 먹태깡인데요. 또 신라면도 이렇게 레드를 붙여서 출시하면서 기존 주력 브랜드를 확장하는 신제품으로 매출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봄날이 찾아올 거라는 음식료 업종에 대해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봄날에 한 가지 이벤트가 더 있습니다. 바로 4월 총선이죠. 앞으로 총선 이후에 음식료 업종 지수의 아웃퍼폼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총선이랑 음식료 업종이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자, 작년과 올해 정부는요, 물가 안정을 위해서 식품업체의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또 물가 안정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식품업체들은 가격 인하를 실제로 단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라면의 가격 인하는 13년 만에 이루어진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자, 과거에 물가 안정 시기인 총선 전후 업종 지수를 좀 살펴보면요. 18대, 19대 총선 이후 상대적으로 음식료 업종 지수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 표를 보시면요. 총선 전의 업종 지수는 다소 정체된 모습을 보였다가 총선 이후에 6개월간은 음식료 업종이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아웃퍼폼을 보였습니다. 과거 두 번의 총선을 봤을 때 4월 10일 총선을 앞둔 현재가 음식료 업종 매수의 적기라고 한번 좀 지켜보시는 것도 이번 시간으로 음식료 업종에 공부하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요. 올해 음식료 업종은 전반적인 비용과 판매량을 중심으로 업황 개선으로 편안한 실적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으로 본 보고서에서 음식료 업종의 탑픽으로 CJ제일제당 그리고 롯데 웰푸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CJ제일제당은요. 국내 식품 물량이 작년 9월부터 완연한 회복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요. 전년 물량의 기저부담 역시 낮고요. 작년에 감소세를 유지했던 4분기 온라인 채널 반등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투입 원가 개선 흐름이 기대가 되면서 곡물이랑 식품 원재료의 안정화 효과가 올해 1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해외 식품은 미주 지역 내 점유율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은 높아진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매출 성장을 지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탑픽 종목인 롯데 웰푸드는요. 먼저 국내 시장에서는 2022년에 롯데제과랑 롯데푸드가 합병하면서 작년부터 건과류랑 빙과류의 합병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작년에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했던 유지 고원가 재고 부담이 작년 4분기에 소진 완료가 됨에 따른 이익 개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신제품 제로 시리즈를 계속해서 출시하면서 브랜드 매출이 고성장 중인 점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쪽으로 조금 눈을 돌려보면요.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인도를 중심으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에 따른 매출 고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인도 제과 시장의 잠재력을 감안한다면 국내 식품업체 중 인도 시장에 가장 적극적인 롯데웰푸드가 글로벌 판매 전략에서 긍정적으로 유효할 전망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요. 유독 추웠던 음식료 업종이 올해는 따뜻한 봄을 맞이할지 투자 포인트랑 다가올 총선을 기점으로 음식료 업종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역시나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한 산업이나 기업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럼 성공투자의 징검다리 교도 시즌3 다음 시간에도 기대해주세요. 안녕!